여행은 사실 비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게임인 거죠. 잃을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짠드라마TV의 문상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김영하 작가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김영하 작가가 여행에 관련된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독자들의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역시나 책이 출간되자마자 단숨에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섰고 아직까지도 최정상에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김영하 작가의 꼼꼼한 구성과 필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여행자로서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의 이유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내용을 알려면 김영하 작가가 생각하는 여행의 단면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단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대목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영하 작가의 글을 통해서 파리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오타 히로아키라는 일본인 심리학자가 1991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독 파리에서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을 겪는 일군의 일본인 여행자들에 주목했다. 파리에 대한 환상으로 여행을 떠난 일부 일본 여행객들은 파리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 매우 다르다는데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개똥을 치우지 않는 주인들, 메트로 개찰구를 통과하자마자 아무데나 표를 던져버리는 승객들, 외국인에게 쌀쌀맞은 점원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불쾌한 냄새들. 이런 것들은 관광 안내책자의 아름다운 사진에서는 짐작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멋진 환상과 그와 일치하지 않는 현실. 여행의 경험이 일천한 이들은 마치 멀미를 하듯 혼란을 겪는다. 비단 파리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아름답고 친절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와 너무 다른 모습의 여행지를 겪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선입견이 잘못됐음을 얼른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는 여행자만이 여행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대목인데요.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 그것은 독자가 왜 매번 새로운 소설을 찾아 읽는가와 비슷할 것이다.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며 비용도 든다. 가만히 자기 집 소파에 드러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돈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그렇게 고양된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니,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저는 여행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여행은 사실 비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게임인 거죠. 잃을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여행을 꿈꿔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 없지만 여행에서 얻는 게 분명히 더 많다는 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김영하 작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막상 여행을 하는 순간에는 안 좋았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여행에서 겪었던 그 힘든 일들, 그리고 그 일의 파장들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사실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심지어 며칠 전, 그때는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었는데 우리 생각을 탁 깨우는 순간이 있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작가의 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인간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부과한 뒤 그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때 경험하는 안도감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인데 그 달콤함을 얻으려면 고통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안의 프로그램은 어서 이 편안한 집을 떠나 그 고생을 다시 겪으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디로든 떠나게 되고 그 여정에서 내가 최초로 맛보게 되는 달콤한 순간은 바로 예약된 호텔의 문을 들어설 때이다. 벨맨이 가방을 받아주고 리셉션의 직원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안전하다. 평생토록 나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행을 떠날 때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공존하는 경험 있으시죠? 그런 설렘은 더 커지고 불안감은 거의 사라지는 순간이 숙소에 도착했을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행이 설렘으로 채워졌더라도 여전히 조심해야 될 건 많습니다. 외부적인 것도 많겠지만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타자를 향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성숙한 여행의 관건이다. 그러나 젊은 날의 나는 그러지 않았다.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이들에게 내가 작가라고 알리곤 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물었다. 주로 어떤 글을 쓰시나요? 나는 소설이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대화는 그쯤에서 끊긴다. 여행을 거듭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작가는 주로 어떤 글을 쓰는지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이들. 즉, 그 글을 읽은, 다시 말해, 독자에게만 작가라는 것을. 허영과 자만은 여행자의 적이다. 달라진 정체성에 적응하라. 자기를 낮추고 노바디가 될 때 위험을 피하고 온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일상을 탈피하고 싶어서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일상을 탈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 여행을 순수하게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려야 여행을 하면서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을 덧붙여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행위가 바로 여행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허영과 자만을 경계하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쯤 되면 김영하 작가가 생각하는 여행의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희미하게나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김영하 작가가 던지는 질문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책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돌아올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돌아올 곳,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 내 집과 내 물건이 있는 곳은 여정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여행의 원점. 여행이 실패하거나 큰 곤란을 겪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 그곳에서 우리는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사이족의 청년은 달랐다. 여행의 목적지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오히려 고향이 유동적이었다. 육중한 돌로 지어진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수백 년 동안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아마 청년이 손자가 죽을 때까지도 어디론가 옮겨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곳, 그의 부족은 늘 이동 중이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삶인 이들에게 여행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답게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유했다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작가 본인의 여행 경험을 통해서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으로 전개됐는데요. 저는 이 책의 극히 일부밖에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제가 공감했던 내용만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들도 여행의 이유를 읽으시고 다음 여행부터 더 단단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